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직 기자 출신인 이진호 유튜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호를 상담 심리학 박사, 교수 입장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의 입장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진호는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노종원 변호사는 뭐라고 방어를 했을까요? 권영찬은 연예인이고 그리고 15만에 가까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자신은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영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은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상대로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A씨를 괴롭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진호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거 약식기소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안에 떨어집니다. 물론 이진호가 원치 않을 때는 재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재판 가면은 제가 취재를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지웅 유튜버가 2탄 올려드렸습니다. 오메가 X 템퍼링에 대해서 기자로서 조언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강경윤 기자입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본인이 조언을 해주다가 애매한 분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진호도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노종원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진호 방송을 구독하시는 우리 이진호 빠이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진호를 키워주고 많은 연예인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고 최송봉 씨 자살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고 이성균 씨 자살한 거, 물론 이진호가 전반적으로 이끌진 않았지만서도 이성균 씨를 자살하게 한 요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인지웅은 왜 나락에 갔는가 인물열전 윤혜영 대표 2편입니다. 혹시나 요약편이나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그 영상들을 좀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기자이자 현재 유튜버인 이진호, SBS 기자 강경윤, IPQ 엔터 대표 윤혜영, 언론인 신익준, 변호사 노종원, 변호사 서유경, 감귤 농부 킹두류,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임지웅을 담그려고 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IPQ의 윤혜영 대표가 오메가 X 템퍼링 의혹이 터져나오던 당시에 스파이어 엔터의 차기 아이돌까지 템퍼링을 하려고 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여러 상황들과 증언들을 받아왔습니다. 증거로 첨부되는 카톡 자료가 포렌식 자료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고화질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뷰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오메가 X 템퍼링 사태에서 유리한 여론을 가져가기 위해서 스파이어 엔터의 차기 아이돌 연습생에까지 손을 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기자회견을 준비해주던 건 역시나 강경윤 기자였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자료도 입수를 했고요. 그 자료에는 강성희 대표를 적으로 인지하는 듯한 말투도 느껴집니다.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재를 하는 게 기자라는 직업 아닌가요? 그 법적인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 제가 근데 거기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은 진짜 또 난리칠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럼 너 내일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거 좀 이렇게 끌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했더니 약간 난처해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설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변호사가 조력을 네네. 조언을 좀 해주고 이래야면은 좀. 그러면 우선 네. 저도 한번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네네. 저희랑 같이 있고 네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회견이랑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강경윤 기자는 아이돌이 원하지도 않는 기자회견을 윤혜영 대표에게 설득을 해달라 했을까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맞나요? 기자회견은 원하는 사람이 기자한테 요청을 해서 열리는 게 기자회견 아닌가요? 기자가 설득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또 난리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네요. 자, 이런 사태들을 이진호 기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카톡을 봤을 때 보여집니다. 관련된 소송을 준비해주던 것은 서유경 변호사로 보이고요. 그 뒤에서 여러 조언들을 노종원 변호사가 해준 것으로 보이는 카톡들도 입수를 했습니다. 모두 인지용 레이드 인물 관계도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이용된 방법들이 저는 오메가X 템퍼링 사태와 너무나 닮아있다 라고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모든 판단은 대중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C 갤러리에서 아이토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토는 스파이어 엔터의 차기 아이돌 연습생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제가 윤혜영 씨한테 당했던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아이토 얘기는 저 임지웅 씨랑 처음 통화했을 때에도 안 꺼냈었잖아요. 저들이 먼저 꺼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윤혜영 씨한테 연락이 와요. 아이토라고 하는 연습생이 스파이어에서 도망쳐 나왔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다.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스파이어랑 템퍼링으로 분쟁이 있는 회사 대표가 또다시 그 회사의 연습생을 데리고 보호하겠다는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템퍼링 의혹이 또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있게 되죠. 제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윤혜영 씨한테 너 미쳤어? 너 안 그래도 스파이어랑 템퍼링으로 법적 분쟁하고 있으면서 뭐 대놓고 템퍼링이라고 광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가 걔를 왜 맞냐고 제가 많이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킹드루님이 아이토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스파이어 엔터의 연습생을 왜 킹드루님이 데리고 있어야 했죠? 이게 예전에 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쯤이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했다라기보다도 이 윤혜영 씨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는 이 아이토라고 하는 친구를 IP2가 데리고 있는 순간부터 템퍼링 의혹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이토를 보호하겠다라고 좀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IP2 윤혜원 대표는 왜 아이토를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그 싸움에서 뭔가 이것 봐라 또 이렇게 스파이어에서 도망친 연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기자회견도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왜 아무런 폭로가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안 나왔을까요? 아이토라고 하는 친구가 스파이어에서 나왔을 때 그 녹취록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랑 녹취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뭔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녹취를 나중에 세상에 공개가 되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스파이어 측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아이토라고 하는 친구한테 문제가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자회견이고 뭐고 다 흐지부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자회견은 누가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강경윤 기자님이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윤혜영 씨가 말하기로는 강경윤 기자님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기자회견이 끝나서 가처분 끝날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서귀포에 내려가서 보호하고 있기로 하죠. 그런데 보여주신 카톡에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감금을 시켜두겠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님께 직원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이토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을 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할 곳이 필요했었고 원래 윤혜영 씨의 계획은요. 오메가X 숙소에다가 아이토를 보호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까 했던 얘기 있죠. 미쳤냐고. 또 템퍼링 의혹으로 시끄러워지고 싶어서 그러냐. 그 계약 무효 소송을 할 테니 그때까지 뭔가 좀 이렇게 스파이어 측에서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제가 사는 서귀포였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이토를 데리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킹드루님이 다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대표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아이돌인데 그런 부분에서 왜 금전적인 걸 킹드루님이 다 내신 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IP2 대표라는 사람이 또다시 스파이어 연습생한테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건 누가 봐도 템퍼링이 맞아요. 저는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막아주고 싶었어요. 킹드루님이 오메가X 멤버 일부가 템퍼링이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이 아이토 사건 때문인가요? 이게 무슨 일이 중간에 있냐면요. 윤혜영 씨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그 스파이어 연습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오메가X의 모 멤버가 스파이어 연습생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만 데리고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카톡을 주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아이투라고 하는 친구가 도망쳐 나왔다는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 아이투라고 하는 친구가 도망쳐 나왔을 때 녹취랑 카톡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도망쳐 나오기 정말 말 그대로 한 달 안쪽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친구가 녹취를 하더라고요.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자기들이 템퍼링으로 분쟁이 생겼는데 또 그 회사의 연습생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데리고 있게 된 계기도 그거였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분쟁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 저 같으면은 연락이 와도 무시할 것 같아요. 그때에는 단지 오로지 하나, 저는 윤혜영 씨를 좀 뭔가 지켜야 된다는 마인드로 이러한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많이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킹드루님 같은 경우는 아이토를 직접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토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인터뷰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오메가 X 템퍼링 사태에서 유리한 여론을 가져가기 위해서 스파이어 엔터의 차기 아이돌 연습생에까지 손을 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기자회견을 준비해주던 건 역시나 강경윤 기자였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자료도 입수를 했고요. 그 자료에는 강성희 대표를 적으로 인지하는 듯한 말투도 느껴집니다.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재를 하는 게 기자라는 직업 아닌가요? 그 법적인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 제가 근데 거기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은 진짜 또 난리칠까.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 기자회견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럼 너 내일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거 좀 이렇게 끌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했더니 약간 난처해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설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변호사가 조력을 네네. 조언을 좀 해주고 이래야면은 좀. 그러면 우선 네. 저도 한번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네네. 저희랑 같이 있고 네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회견이랑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